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하나솔루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뿐만 아니라 차트 그리고 이슈들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 우리 공부방에서도 하나솔루션 관련 기사들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하나솔루션 내년 태양광 부분에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장중에 빠르게 이렇게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여기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솔루션. 해당 영상은 업로드가 되면은 여기 옆에다 올려드리고 오늘 금일 날짜가 21일이고 지금 촬영 기준으로 주가가 29,800원입니다. 29,800원. 손절가는 잠시 후에 안내 드리도록 할 거고 손절가를 먼저 터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락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손절가를 터치를 하지 않고 상승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승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해당 포트폴리오는 우리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누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도 1승 이런 종목들도 192%, 104%, 기본적으로 49%, 56%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무료로 공개를 하고 구독자가 아니시더라도 이거를 열어놓는 이유가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이렇게 손실이 안 나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안 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한 종목을 매수를 했다가 다른 종목을 같이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계좌의 종목을 하나만 매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10%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랑 같이 정리를 하게 되면은 손실도 100만원, 100만원. 손실이 10만원이다. 수익이 10만원이다. 그러면 이거를 같이 정리를 하면서 해지를 합니다.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게 분할 매수라는 거고 이런 리스크를 상쇄시키고 마이너스를 손실이 나지 않게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진행을 하는 게 해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포트폴리오로 장기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능하시게끔 제가 신중하게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링크들 이렇게 쭉 올라가 있으니까 해당 링크 보시면은 방금 제가 이렇게 하나솔루션에 추가를 했던 것처럼 최초의 영상들 올려드리고 그 뒤에 우리 유튜브 채널 오시면 다양한 종목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 중에서 분명히 5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50%가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69% 올라간 거 있고 60% 올라간 거 있고 50% 49% 이런 식으로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방에서도 종목들 드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같이 나오고 있죠.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포트폴리오 클릭하시면 이렇게 종목들 추가를 하는 종목들 항상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공부방 입장하기 하시면 우리 공부방에서도 종목들 안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좋은 소식들이 있고 안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일단은 좋은 소식 내년에 태양광 부분에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태양광 업황 여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원래라면 이게 좀 복잡한데 하나솔루션이 흑자가 나올 때 2020년도, 2022년도 그 이전에도 당시에는 흑자가 좀 나왔었지만 그 이전에는 좀 적자가 또 나왔었기도 하고 그 이전에는 또 흑자가 굉장히 컸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태양광에 울고 웃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 세계 80% 이상을 태양광을 점유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 디스플레이 다 아실 거예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삼성 그리고 LG 과점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옛날에는 LED 디스플레이였었죠. 이게 이제 중국 시장에서 기술이 넘어가게 되면서 중국에서 과잉 생산을 하게 돼요. 과잉 생산. 생산을 많이 하게 될수록 시장의 공급 대비해서 생산이 많아지면 공급 우위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시장의 소비 수요보다 생산이 많아지게 되면 수요 우위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요보다 생산이 더 높다. 라고 하면은 가격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과잉 생산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 가격도 폭락을 해버려요. 예전에는 햇빛으로 전기를 만든다고 하면은 거의 꿈의 기술이었거든요. 디스플레이를 과점했듯이 태양광도 중국 국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과잉 생산을 하면서 마치 2차 전지가 과잉 생산으로 캐짐을 맞게 됐듯이 그런 식으로 태양광 산업들 이 폴리실리콘도 마찬가지고 태양광의 핵심 원자재이기도 하죠. 모듈도 있고 인곳도 있고 웨이퍼도 있고 이 산업들이 굉장히 호황이었는데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을 맞습니다.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중국 때문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관세 전쟁을 진행을 하면서 무역 전쟁을 진행을 하잖아요. 미국은 중국 제품 불매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발 폴리실리콘 이것도 위구르 지역에서 인건을 탄압하면서 생산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침해 제품이라고 해서 중국산 폴리실리콘으로 원자재로 사용하는 태양광은 미국에서 절대 소비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솔루션도 미국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공장이라든가 기업체 이런 점유율은 조금 낮은 편일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가정용 태양광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미국에. 지금은 이 태양광이 가정용에서 공장 기업에서도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게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게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력 부족하다고 해서 중국산 태양광을 사용을 하나요? 아니죠. 한국산 태양광의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ESS라고 들어보셨죠?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제 말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을 해요. 잉여 전력들을 전력 주전장치에 생산을 해서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은 유사시에 태풍이라든가 허리케인이라든가 우기라든가 그런 갑자기 정전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천재지변에서 이 저장된 전력을 공장이나 기업 여기에서 끌어다가 사용을 해요. 제 말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전력 주전장치로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는 시골이나 도시 같은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도시의 외곽 이런 이제 시골 같은 데에서는 전력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좀 귀하게 되는데 가정용 1위이기 때문에 태양광의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아직까지는 미국 태양광 업황이 전력 수요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수요 그리고 모듈 가격 반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2026년도부터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신공장 가동이라든가 중국의 우회 물량 제재 중국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출발해서 뭐 다른 나라로 경유해서 우회해서 조립을 해서 원자재는 중국 걸 사용을 하는 이런 물량들의 제재를 하면서 한국산 태양광을 사용을 유도하고 태양광 부분에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다. 2026년도 내년부터 지금 3분기 매출액은 3조 5천억 원, 영업 적자 1,527억 원 컨센서스를 화해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이게 단기적인 악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3분기 실적 이후에 내년부터 턴어라운드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단기적인 성장 모멘텀들이 부각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서도 과거에는 원자재 비용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가스 터빈은 돌릴 가스 이런 석유, 석탄 그런 가격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부채도 내고 뭐 회사채도 내가지고 재무 상태가 굉장히 엉망이 됐었는데 이후에는 개선이 된다. 지금은 흑자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은 과거에 17,000원대 영업이익이 적자가 굉장히 컸었는데 흑자로 전환하면서 지금 주가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대신 부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부채까지 갚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 국채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저렇게 상승한 만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실적이 흑자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시점이 지금이 가장 올해 3분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이게 단기적인 악재이지만 3분기가 지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흑자가 날 거니까 이제는 지금이 주가가 가장 저렴한 수준이구나 라는 인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기관이나 외국인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절정이 어디냐? 바로 3분기 실적을 발표가 될 때. 발표가 되면은 확정이 된 거지 과거의 일이지 미래의 일이 아니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그때가 기업의 가치가 변하게 되는 시점이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되고 미국 생산 법인이 달리 가동률이 저조해가지고 고정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첨단 제조 세액, 미국에서 공제 금액도 직전 분기 감소한 영향이고 케미칼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 석유화학 구조조정 정책에 맞춰가지고 설비 효율화, 제품 고도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업황이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인공지능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 그게 바로 태양광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 2, 3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재작년부터 적자가 나오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1, 2, 3분기 합해서 누적 적자가 마이너스 302억 그리고 마이너스 174억 1784억 그리고 2310억 원 이렇게 하면 누적 적자가 마이너스 4천억 수준이에요. 3분기부터 적자가 나오고 4분기부터 흑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700억을 번다고 해도 3600억 원의 흑자입니다.
흑자. 적자입니다. 적자. 죄송합니다. 적자입니다. 1, 2, 3분기가 적자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기대감들. 그럼 내년에 흑자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흑자가 되면은 영업이익이 8천억 원으로 잡고 있어요. 꾸준하게 2천억 원 정도는 벌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1주당 순이익이 1,330원이 되고 지금 주가가 29,800원 수준이니까 내년 대비 PER이 22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다. 나중에 흑자가 난다고 하면 이 컨센서스 전망치에 맞춰진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을 추가를 했던 거죠. 지금 BPS가 불과 5만원 수준이에요.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산 대비해서 지금 PBR이 0.5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주가가 29,000원이잖아요. 23,000원. 여기서 2배로 하면은 46,000원이에요. 46,000원. 29,000원에서 2배, 58,000원. 근데 58,000원이랑 이 5만원, 1주당 자산이거든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주식수를 나누면 5만원이 나오는데 이 2배에도 미치지 못한다. 절반 수준의 위치에 있다. 왜냐면 이게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까먹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흑자로 돌이키는 순간 다시 BPS는 2배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10만원. 2배까지 아니더라도 이건 너무 좀 너무 먼 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조건이 필요한데 ROE가 20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됩니다. 10만원까지는 좀 무리일 수는 있겠지만 52,000원까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예요. 과거에 유상리자를 진행을 했던 권리락 부근. 자, 5만원 부근까지만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에서 얼마죠? 60% 이상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관련 내용들은 저희 공부방에 관련 기사들과 함께 앞으로 계속 정보들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이것도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공부방에 올려드려서 공부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단기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들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14일이죠. 엔캠을 이렇게 검색시 폭차 종목이라고 공부 종목을 드렸어요. 75,300원이었거든요. 10월 14일 이후에 75,300원에서 지금 93,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날에서 단기적으로 23%가 상승하게 된 거예요. 23%가 상승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랑 이 종목이랑 같이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100만 원 손실 중이다. 그러면은 플러스 같은 금액을 투자를 하셨을 때 마이너스 23%가 상승을 하면은 같이 정리를 하시면은 투자한 원금도 함께 손실 없이 확보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또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잡으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식 하시는 게 저희 영상을 보시는 게 저희 공부방에 들어와 있으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시겠죠. 근데 다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나간 종목이거든요. 지금 원전 굉장히 핫하잖아요. 핫한 섹터고 지금 미국에 원전을 진출한다. 체코 원전 수주도 어찌됐든 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주가 들어오기 직전이에요. 아직까지 수주가 계약은 했지만 수주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하고 어찌됐든 간에 미국에서 계속 한국에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합작법인 지어가지고 한국이 미국에다가 계속 원전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뭐 탈원전을 하든 뭐 신재생에너지를 밀어주든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고 결국에는 미국이랑 함께 이 원전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도 우리나라가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것들도 어렵지만 미국도 자국 내에 원전을 설치를 하는 게 한국이라는 거대한 이 조직이 없으면 웨스팅하우스는 원전을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단순하게 설계를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원전을 설치하고 시공하고 원전 자체 건설을 설계를 하고 이런 EP 같은 경우는 한국의 팀코리아밖에 동맹국들 중에서 원전 유출에 대한 걱정이 없는 동맹국 중에서는 한국의 팀코리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도 전력이 계속 부족하잖아요. 노후화되어 있는 전력망을 계속 교체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원전 체코 원전 수주가 들어오게 된다면 원전주들 중에서 수주가 들어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가파르게 증가될 거예요. 지금 주가가 42,5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24,000원대인데 단기 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 나중에 들어오셔도 물론 이 종목들은 나중에 들어오셔도 공부방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얘네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이미 공부방에는 나갔고요. 나중에 보시면은 늦겠지만 확인은 가능하실 거예요.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 보시거나 공부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다 무료로
대가 하나 없이 구독자분들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함께 뭉쳐가지고 공부하실 분들,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하나솔루션 돌아와가지고 손절가를 제가 잡아드려야겠죠. 손절가는 보통 마이너스 10% 정도 잡습니다. 현 구간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27,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27,000원 입력을 해놨고요. 27,000원을 터치하지 않고 상승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으로 표시를 할 거고 27,000원을 터치를 하게 되면 대응에 대한 관점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셔도 되고 아니면 잠깐 정리했다가 하단 구간에서 다시 정리한 만큼 접근하셔도 되고 만약에 27,000원을 이탈하게 되잖아요. 장기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이때 내가 마이너스 가지고 있는 10주 중에서 5주를 정리를 살짝 했다가 5주는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면 평균 단가가 또 좀 더 낮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평균 단가가 낮아진 상태에서 이 정도가 여기 손실을 약간 보더라도 이 정도가 수익이면 손실을 만회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노하우들을 공부방에 오셔가지고 배우시라는 거예요. 저항 구간이 여기이긴 합니다.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이 32,500원, 37,000원. 미래에는 이 정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미리 추가를 해 놓는 겁니다. 영상을 업로드 한 다음에 여기도 입력을 해 놓고 우리 공부방에도 공유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공부방에 계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셨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좋아요. 공부방 계시는 분들은 보시고 영상 보러 오셔가지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